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 전해드리는 신토익 기초 20일 완성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의 특징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틀린 문제를 위주로 보는 고효율성 문제풀이 기초 강좌입니다.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문제풀이와의 차이점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문제의 퀄리티, 문제의 난이도가 초급에 맞춰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틀린 채점 하시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강의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 고효율의 강의입니다. 문제풀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데이 1에 있는 31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는데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5는 30문제 푸는데 10분이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데이 1에 31문제를 10분에 푸시고 그다음에 채점을 하시지 않고 채점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영상 강의로 채점하는 방식도 있어요. 영상 강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문제 풀어보셨죠? 다 문제를 푸신 것으로 간주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A고요. will이 포인트죠. will. 그래서 포인트를 딱 집어드려요. will이 포인트고 will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사라고 부르죠. 조동사. 조동사고 조동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 보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동사. 그래서 이 will, can, may 등이 잘 나오고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동사 원형은 요 A가 해당이 되고요. MENT로 끝났지만 동사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뜻은 실행하다. 발음은 implement. 여기가 명사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실행. 얘는 실행하다. 그래서 해석은 중요하지 않고 둘 중에서 동사 원형을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죠. 주어는 어떤 거 보고 주어라고 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해석 우리나라 말로 은는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명사, 주어니까 명사가 주어의 기능을 하고요. 주어는 명사가 하고요. 명사를 찾으시면 되겠는데 A는 동사, B는 명사. 발음은 discussion, discuss, discussion. 논의하다, 논의. 토론하다, 토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는 명사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please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please. pleas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고요. please가 붙은 경우로서 맨 앞에 please가 있으면 명령문인데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도 명령문이 되지만 please를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please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셔도 무난합니다. please를 보시면 바로 동사 원형을 쓰십니다. A와 B 중에 동사 원형은 A죠. 이게 장소란 뜻의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놓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place, 놓다. 그래서 문서를 캐비넷에 놓으세요라는 뜻이죠. 놓다, place, 놓다. 4번. 자, 조심할 게 i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동사 다음에는 pp가 어울리고 얘도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BPP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거를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같이 동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태 동사라고 하는데 BPP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be located 그러면 합쳐서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죠. 합쳐서 be located 그러면 위치에 있다. be located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공원이 위치에 있다. 기차역 근처에. 5번. 자, 역시 동사가 이미 is가 나와서 이만큼이 동사가 돼야 되죠. 이렇게 같이 동사가 되고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seek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비동사 다음에 또 동사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pp나 ing가 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ing가 답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진행형이라고 하죠. be 플러스 ing. 이만큼이 동사였고요. 정답은 A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회사가 찾고 있다. 엔지니어를 새로운 자리를 위해. 여섯 번째, would like가 동사고요. would like는 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의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거처럼 외우십니다. would like to, want to도 있습니다.
want to 부정사도 예전에 기출이고요. 이 want를 대신해서 would like를 쓸 수 있다. 해석은 뭐뭐 하고 싶다. 왜 그러면 want to보다 would like to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냐? 이게 더 공손한 표현이죠. 토익은 공손한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would like to. 7번 조심하셔야 돼요. 동사가 is고요. 오케이. available까지 해서 얘가 보어라 그래요. 그래서 is available이 이제 나온 그런 동사가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주어가 되기 때문에 or가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뜻은 주문.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your 같은 경우가 명사랑 결합하면서 당신의란 뜻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죠. 이거 이제 마치 관사처럼 수식한다 그래서 한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유격이라고 부르고요. 누구누구의라고 해석을 하고요. 명사랑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your order 그러면 당신의 주문. 당신이 주문하신 당신의 주문은 당신이 주문한 그 물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판매가 가능하지 않다. 배송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현재로서는 재고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어가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8번. 자,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please 동그라미 칩니다. please 다음에 뭘 써라? 동사 원형을 써라. A번과 B번 중에 동사 원형은 A번입니다. complete은 form이랑 만나면은 작성하다. 9번. 주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have고 have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를 찾는 문제인데 주격 인칭대명사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we고요. 얘는 목적격 인칭대명사라 그래서 동사보다 오른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tact라는 동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us는 이제 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목적어가 될 때 us가 되는 거지. 주어 자리는 주격 인칭대명사 we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어 자리인데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둘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A번은 쓰세요. 단수. B번은 복수.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토익에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 동사죠. are.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are는 복수형 동사입니다. is가 단수형 혹은 was가 단수형, are, were 복수형으로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복수가 답이 되는 그러니까 are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역시 주어 자리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주어 자리로서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고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로서 information, 정보, 누구누구에게 정보를 주다, inform, 정보, information. 그래서 정답은 B였습니다. 명사. 다음 문제. 복합 명사라 그래요. 명사가 2개 이상 혹은 3개, 4개, 5개 연속되면은 실제로 명사는 마지막 거만 명사라고 보시는 거고 앞에 있는 명사는 수식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register는 동사니까 답이 될 수는 없고요. 동사가 이미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동사는 쓸 수 없고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유명한 게 앞에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근데 명사 앞에 명사가 꾸며줄 수도 있더라.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지 명사 플러스 명사인지는 해석상으로 구분하시는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신 듣기에 보기에 익숙한 것을 정답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registration process, 등록 과정, 등록 절차 이렇게 볼 때마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였습니다. 복합 명사. 그래서 명사 앞에 또 명사가 있을 수 있다. 복합 명사. 자, 이번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네요. 그리고 목적어가 호텔이고 위치부터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워요. 이만큼이 수식어예요. 그래서 호텔은 호텔인데 어쩌고저쩌고 호텔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가 필요하고 위치부터 괄호치는 게 센스. 가끔 우리 문제풀이는 쉬운 듯 하는데 몇 개가 되게 어려운 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매력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배우시라고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얘는 이름이 뭐다? 나중에 배우시는데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괄호를 친다는 걸 배우셨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를 고르는데 이렇게 ing를 붙이면 나중에 제가 명칭을 하기를 이렇게 ing를 붙이면 준동사라 그래요. 동사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o하고 ing가 붙으면 기능상은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동사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4번 역시 여러분 눈치챘죠? 주어를 고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치고 그 다음에 동사가 are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어를 고르는 문제인데 demanding이 아니라 demands가 명사가 되겠죠. 근데 얘는 동사도 되죠. 그래서 수요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힌트가 물론 demands가 명사라는 것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demanding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가 are라는 사실이죠. 복수형 동사죠. 그래서 복수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s가 붙은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형 주어를 고르는 수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요. 가급적이 외울 때 for까지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15번 they did not, do not, did not, does no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고르는 문제고요. 얘는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주어 동사는 조동사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participate가 정답이 되고요. 얘는 명사가 돼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발음 보겠습니다. participate, participation, 참여하다, 자동사, 참여. 그래서 participate는 in이랑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participate in 그러면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16번은 역시 여기 주어 자리네요. 그러니까 명사를 골라야 되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고르는 문제였고요. 자,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파트 5는 해석을 해봐라 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장 하나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을 많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런 건 뭐 문제를 풀면서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저와 같이 문제를 풀면서 구조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our manager 명사로 정답이 되고요. 얘는 manage는 관리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17번부터 보기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이 끝났습니다. 이제 적응이 끝났고 이제 보기를 4개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보기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필이 오른 거 바로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are죠. 얘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 s로 끝나는 걸 찾아보면은 a랑 d가 있는데 얘는 동사예요. 뜻은 발음은 renovate고요. 뜻은 개조하다, 새롭게 바꾸다 이런 뜻인데 renovations가 답이 되는. renovate는 동사고 얘는 동사로 잘 나오지 않는 동사이긴 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얘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renovations 명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역시 이만큼을 괄호쳐야 되고 이렇게 괄호치고 동사가 has네요. 그러면 주어가 단순한 얘기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우세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명사가 아닌 걸 지웁니다. 그러면 B밖에 안 남죠. productivity, 생산성, 생산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생산 효율성 내지는 생산성. One more time. 생산의 효율성 혹은 생산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무턱대고 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틀린 문제 위주로 봐라. 생산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단위 시간당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보는 방식이 기존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문제를 먼저 무조건 풀어보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만 보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토익 고득점이 바로 한 달 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보고 틀리는 문제 위주로 질문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프로덕티비티 역시 기출 단어고요. 생산성 혹은 생산 효율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has increased가 같이 현재 완료 시제로 동사가 나왔고 나머지 수식어였습니다. 주어 자리였고요. 19번은 조심할 게 이 컴마예요. 컴마까지를 괄호쳐야 돼요. 괄호치고 전명구라 그러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기 전에 수식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수식어를 구성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명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전명구 뭐 정식 명칭은 아닌데 편하잖아요. 전치사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for가 전치사예요. 명사를 쓰는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를 고르는 문제 중에 전치사와 결합하는 경우고요. 명사를 고르면 A가 정답이죠. 발음은 convenience. 뜻은 편의. 당신의 편의를 위해. 고객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편의를 위해. For your convenience. 수거이기도 합니다. For your convenience. 명사를 찾는 문제였고 형용사
A라고 표시할게요. 부사 AD라고 표시할게요. 동사 convene, 모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명사형은 컨벤션입니다. 20번 역시 전치사 for가 포인트고요. 되게 문제가 긴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얘가 명사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외우셔야죠. 얘가 동사이자 명사입니다. 얘가 명사가 아니에요. 정답은 B입니다. access.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동사와 명사가 둘 다 되는 단어라는 걸 모르시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단어예요. 여러분 ing 붙인 걸 함부로 명사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ing가 붙는 명사가 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access가 동사이자 명사인. 동사로도 나오고 명사로 나오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인 케이스죠. 그래서 명사 자리였고 access. 명사 찾는 문제였습니다. ing형은 명사형이 아니다. 이 경우는 access가 명사고 얘는 명사가 아닌 거죠. 뜻은 중요한데요. 접근 권한. 접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to까지 외우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래서 access to 그럼 어디로의 접근. 어디로의 접근 권한. 21번. 자, 역시 여기 동사고요. 여기가 주어가 돼야 되는 자리네요. 그럼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되는데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슬슬 난이도가 있죠.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데 얘는 참석자. 얘는 참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시면 되겠죠. present는 제시하다, 제출하다. 그리고 there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죠. there. 그럼 여기가 복수니까 there란 말을 한 거죠. there는 복수형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복수예요? 제시하다라는 말이랑 어울리고 복수인, 사람 명사인, 복수인, attendees, 참석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참석자란 의미의 정답이 C고요. attendance가 나왔으면 there가 말이 안 되죠. there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해석으로 하는 증거, 뭐 대명사를 보고 하는 증거, 단수 복수가 나눠지고 의미도 다르죠.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단수 복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사람이냐 아니냐로 보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의미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 파트 5의 특징이다. 파트 5의 특징은 명확성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한 문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죠.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의미가 되도록 보기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파트 5의 특징이다. 22번 자 보시면 동사가 has rejected인데 이건 아직 안 배우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have가 동사긴 한데 have pp 이 표현을 하나의 동사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안 배웠죠. 이건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해석은 뭐뭐한 상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오른쪽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더가 있다는 것도 힌트가 되고요. 명사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 명사.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죠. 명사가 도대체 어떤 거지? 외우셔야죠. 토익에서 자주 쓰는 명사인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못 본 명사가 있으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proposal입니다. proposal은 AL형 명사고요.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B번이 형용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proposed는 후보로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제한된 상태의 이런 뜻이고 잘 나오고요. proposal이 AL형 명사입니다. 얘하고 쌍두마차가 approval이에요. approval도 잘 나오는데 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형 명사가 여러분 공부할 대상이 되겠죠. 명사 찾는 문제였습니다. proposal, 제안. 23번째 문제. 자, last month에 있던 괄호치고요.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만들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this, next, last, 플러스 month, year, week 이런 걸 쓰시면 그냥 자체적으로 수식어가 돼요. 약간 부사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우리는 받았다. many가 나왔으니까 복수를 써야겠죠. many. 그래서 복수형은 B하고 D가 복수형으로 보이는데 B는 동사네요. 그러니까 명사인 complain, T를 붙여서 명사가 되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얘는 불평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얘는 불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T를 붙여서 명사형이 되는 독특한 형태의 명사가 출제된다. complaint, 불평. 24번째 문제. 자, 주어는 미스터 곤잘레스고
동사는 is working으로 보겠습니다. is working이 동사고 그다음에 수식어인데 as가 포인트네요. as가 전치사라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어가 나온 것도 힌트고요. 그래서 명사를 고르면 되겠는데 컨설팅을 불가산 명사라 그래서 어를 못 붙여요. 어를 못 붙이고 특히나 a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자격의 as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컨설턴트로서 일하다. 그래서 as가 어원이 이게 이제 as가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얘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work as B 그러면 A도 사람, B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뭐뭐로서 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as가 전치사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s의 의미 하나, as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as 다음에는 사람을 쓴다는 거, 자격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니까 as 뒤에도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B, C, D 중 사람은 컨설턴트였어요. 컨설팅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컨설팅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컨설테이션 힘들어요. 컨설팅 나올 수 있는데 어랑도 어울리지 않는다. 불가산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고수들은 이거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그건 무리고요. as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켜 있어요.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쉬워서 강의를 안 보실까 봐 반드시 여러분한테 포인트가 되는 틀릴 만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24번 어려웠고요. 25번은 요거가 이제 여기 나오는 명사를 꼭 단수로만 받는 표현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each 혹은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만 나온다. 그래서 명사 중에 단수가 되는 게 얘하고 얘밖에 없네요. 정답은 C였습니다. each new employee 그러면 각각의 새로운 직원들이라는 뜻으로 명사가 얘는 동사고요. 고용하다는 뜻이고요. 얘는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each랑 어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26번 we need 동사를 기준으로 목적어가 되는 자리고요. 역시 명사가 필요한 자리네요. 그래서 A, B, C 중에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 보는데 이런 문제 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들어본 거. 많이 들어본 걸 쓰셔야 돼요. transportation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을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의미고요. 트랜스포터란 말, 트랜스포팅이란 말은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요. 트랜스포터는 영화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 들어볼 수 있지만 토익에서는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0% 트랜스포테이션. 100% 트랜스포테이션.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주 들어본 거 위주로고요. 트랜스포터를 쓰려면 물론 ER로 끝나는 단어들이 어가 붙어야 돼요.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해석으로 트랜스포터라고 하면 수송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수송하는 사람, 뭔가 운반자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운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여행 갈 건데 운반자가 필요해요?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여행 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죠. 정답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27번 별표. 27번은 구조가 바뀌었어요. there are를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데 도치구문이죠. 그래서 there를 맨 앞에 쓰면은 is나 are를 혹은 was나 뭐 were가 나왔다고 해도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명사를 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there are 명사 그러면 해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뭐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가 주어 자리입니다. 그런데 many가 나왔으니까 혹은 a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가 필요하죠. 그래서 s 붙은 거 찾아보시면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답은 B 아니면 C인데 works는 해석이 작품들의 뜻이에요. 작품들. 그러니까 s가 안 붙으면 불가산일 때는 일이라는 뜻인데 일일 때는 불가산이야. 근데 s가 붙으면서 작품들이 되죠. 그러면 많은 작품들이 있다 in the office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가 맞겠죠. 해석상. 그래서 B는 좀 어색하고요. 정답이 C가 되는 workers들이 있다. 왜냐하면 휴일이면 workers들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휴일이면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출근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here are many workers. So many workers in the office. 28번. 자,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형용사 어도 나왔고요. 명사.
형용사인 complete도 나왔어요. complete 형용사가 되면 완전하다는 뜻이 있고 명사를 써야 되겠네요. 근데 of the facility도 뒤에 전면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계속 명사란 말 해주고 있고 여기가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사인 renovation, 아까 우리가 배웠던 단어죠. renovation, 어떤 구조, 수리, 개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완전한 renovation, facility, 시설의 완전한 개조가 요구된다, 즉시. 29번 our research까지만 해도 주어가 되는데 이거랑 안 맞죠. 스위치가 wer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복수란 얘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are나 were는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복수형 S 붙은 거 찾아보면 금방 푸네요. 정답이 D고요. 그럼 research도 명사고 여도 명사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뭐라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 복합 명사죠.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research result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되게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명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게 주어가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result인 복수의 명사가 정답이었고요. 30번 문제. We are pleased to announce. announce 더 명사절이네요. 그래서 명사를 찾으면 promotion밖에 없습니다. 더 나오면 끝난 거죠. 정답은 C였습니다. 그래서 announce의 목적어 promotion. 31번. 31번은 announced 다음에 대신어, 대절에서 접속사라 그럽니다. 아직 안 배운 거죠. 접속사고 여기서부터 다시 주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that 같은 접속사가 있으면 다시 또 주어 동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어딘가 나와야겠죠. requires가 동사고요. require s 붙은 거 보니까 여기가 단수네요. 그래서 단수형 주어를 찾아보면 되고요. 근데 뭐 단수 복수를 떠나서 enrollment만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는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만 보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말씀드리고요. 오늘 푸신 문제 중에 어렵거나 질문 있으시면 토익맨을 불러줘. 카카오 아이디 토익맨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강의실에서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